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소수몽키입니다. 요즘 여전히 AI 기술이 핫하고 또 관심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특히 이 AI 다음은 무엇인가, AI 다음 차세대 기술, 차세대 산업은 무엇인가,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지 또 전문가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최병원 매니저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얘기 또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 테크에 관련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갔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 또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AI가 워낙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AI의 다음 스텝은 뭘까? 수많은 것들이 있었죠.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AI 다음 스텝이요? 네. 뭐 양자 이런 거? 그렇죠. 양자 컴퓨팅도 있었고, 초전도체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수많은 테마들이 있었는데 이제 AI의 결정체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단순 로봇이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의 형태를 띤 휴머노이드 로봇이 AI의 결정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AI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핸드폰이나 컴퓨터 같은 스크린 안에서만 저희가 AI를 접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AI가 물리적인 형태로 실제 생활에 나오면 어떨까? 우리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활동하면 어떨까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이제 물리적인 AI, 휴머노이드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이 휴머노이드 얘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 핫해졌는지 큰 그림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요즘 AI 기술을 보면은 안 쓰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봐도 요즘 다 AI로 만든 사진들 많이 쓰시잖아요. 애니메이션 사진. 네, 애니메이션 사진도 많이 쓰시고 또 뭐 언론 기사를 봐도 언론 기사에도 이제 AI로 만든 네컷 사진 같은 것들로 많이 활용해서 기사도 많이 내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유튜브 영상에 이미지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실은 모든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자 할 때 디자이너분 계약을 맺어가지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요즘 제가 진짜 그냥 하고 너무 간편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월 몇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정도라서 그런 게 지금 실생활에 너무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직장인들도 이제 뭐 업무하는데 이제 뭐 챗GPT나 그런 LLM 모델들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기업들도 자기들의 이제 서비스나 제품에 AI를 탑재했다라는 이제 광고들도 많이 보이고 그런 서비스들에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상상력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AI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지금 AI는 단순히 저희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안에서만 AI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가 스크린을 넘어서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까지 나올 수는 없을까? 라는 상상에서 나온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사람처럼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AI 활용에 대한 사람들의 상상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뇌만 있었다면은 AI에게 몸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고, 요즘에는 시장에서는 피지컬 AI, 즉 물리적 AI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해주신 AI 끝판왕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이렇게 쭉쭉쭉 AI 단계를 보면은 맨 끝에 있는 게 이제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봤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사실 이게 완전 와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기회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집에 이렇게 로봇 청소기 예전에 사둔 거 속된 말로 짱 박아놓고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약간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혼자서 벽에 부딪혀서 자학을 하고 있으면은 막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근데 분명히 AI 청소기라고 하거든요. 기술이 많이 좋아졌겠지만은 그래서 막 약간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진짜 이제 사람 형태로 도와주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점점 진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따르면은 이제 컴퓨터 속에만 있던, 스마트폰 속에만 있던 챗GPT가 이제 진짜 저의 옆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실체가 있는 걸로 구현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막연하게 제 생각에는 아직도 휴머노이드라는 것도 뭔가 영어라서 그런지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이미 제가 알기로는 뭐 공장에도 로봇들이 많은 것 같고 막 자동차도 로봇팔들이 만들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좀 투자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휴머노이드는 이제 휴먼에다가 오이드가 이제 뭐뭐 형태를 한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를 한 로봇을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겉모습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행동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이 휴머노이드라는 겁니다. 이게 휴머노이드 기술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요. 제가 이제 뉴스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올해 초 중국 춘절 때 휴머노이드가 사람들이랑 춤추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영상 보시면 이제 진짜 사람같이 네. 자연스럽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이제 기존의 로봇은 네. 특정한 목적에 맞춰서 정해진 동작을 이제 반복 수행을 하거나 정해진 구간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산업용 로봇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조립을 계속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물류에서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인다던가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 휴머노이드는 그 수준을 넘어서 AI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을 해서 다양한 실제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로봇은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거였다면은 휴머노이드는 AI를 학습시킨 다목적성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소수몽키님처럼 물어보시는 게 네. 아니 지금 공장에 있는 로봇들한테 네. AI 학습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굳이 이제 휴머노이드라는 사람의 형태로 로봇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네. 이제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된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비정형화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로 나올 때 모든 공간과 물건들이 사람들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태가 되어야만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갖춘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간의 모습과 다른 로봇을 가지고 이제 로봇 청소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인간의 모습이 아닌데 네. 인간처럼 뭔가 청소하기 바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모순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계단 올라가서 뭐 계단을 닦고 벽에 있는 뭐를 닦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로봇 청소기한테 바라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모순일 수 있다. 과도한 요구네요. 그렇죠. 이제 사람의 형태로 되면은 사람과 똑같이 청소하고 벽에 있는 걸 닦고 뭐 계단 올라가서 닦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그래서 이제 사람의 형태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우리 인간 형태 이 사람이 살기 가장 최적화되게 동선이나 이미 집의 구조나 이게 다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동그리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간처럼 잘해봐 그러면 되게 당혹스러운. 저희 집은 공장이 아니니까. 공장같이 정형화된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어도 일상생활에서는 사람과 같은 형태의 로봇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휴머노이드는 단순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청소나 물 떠줘 하는 이런 서빙을 넘어서 이제 뭐 물류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뭐 택배 기사님들이 이제 물류 하실 때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를 또 할 수가 있고 제조업이나 뭐 의료 심지어는 가정에서 이제 돌봄 서비스까지 이렇게 모든 특수 목적 분야에 골고루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휴머노이드를 그래서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AI가 이제 물리적 몸을 갖게 된 피지컬 AI의 결정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끝판왕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도 그 하나의 포인트 될 수 있는 게 어떤 기업이 인간과 가장 유사하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산업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투자에 접근하셔야 되는지 뒤쪽에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팁이 있어요? 네, 팁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되게 막막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될 분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질문이 드는 게 이 투자의 또 선두 혁신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은 미국인데 왜 오늘 또 하필 중국이고 왜 중국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물론 AI 기술에서 앞서가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양산 경쟁력을 갖췄다는 건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인데요. 이제 제조 강국인 중국이 AI 기술력을 탑재하면서 기술 강국으로까지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휴머노이드는 로봇이 실제 사람 관절처럼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품인 액추에이터나 뭐 모터, 뭐 센서, 배터리, 뭐 구동 시스템까지 복합 부품의 이제 집약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광물 자원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광물 자원도 중국이 풍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의 이제 피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초경량, 고강도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티타늄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히토류도 이제 고성능 모터에 들어가는데 이런 히토류도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의 원자재 수급부터 가공까지 내재화를 이제 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 유럽도 휴머노이드를 하더라도 중국 없이는 휴머노이드를 싸게 만들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 히토류 수입도 해와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미중 갈등 전쟁할 때 히토류 수출부터 네, 막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맨날 미국이 긴장하는 이유긴 하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양산 경쟁력을 말씀드렸으면 이제 두 번째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중국은 203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책 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딥시크를 통해서 AI 모델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와 AI 결합해서 세계 최고 효율을 낼 수 있는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중국이 휴머노이드를 생산하면 그거를 소비해 줄 수 있는 내수 시장과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중국은 인구 구조가 다른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고령화로 가고 있고요. 인건비도 조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제조업, 자동화 수요까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산이 되었을 때 중국 내수에서 소비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 기술이 있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까지 밀어주고 그러한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시장까지 가지고 있는 중국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를 이룰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포인트를 하나 찝어주시긴 했는데 중국 투자할 때는 특히 약간 미국과 다른 포인트 하나가 정부 정책을 유심히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밀어주느냐 마느냐가 되게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밀어주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중국의 전략들은 명확한데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투자하기 앞서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게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미국은 기업들이 실적을 주도하는데 중국 경제는 중국 정부가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유의 깊게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중 갈등이라는 큰 이제 패권 경쟁 아젠다 속에서 중국이 테크 기업들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던 타이거 차이나 테크 탑10 ETF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서 조금 더 뾰족하게 중국 테크 투자에서 조금 더 뾰족하게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중국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중국 휴머노이드도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의 차세대 핵심 산업인데요. 이제 미국은 민간 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성장을 하고 정부가 이제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중국은 2024년 말부터 휴머노이드 혁신 발전 지도 의견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띄워드리는 장표를 보시면 이 정책에서는 휴머노이드 대량 생산, 규모와 기업 육성, 산업 표준 구축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중국의 지방 정부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선정 같은 주요 도시들은 직접 휴머노이드 로봇 시범 사업을 유치하고 있고요. 발전 기금까지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기업이 알아서 이제 비용을 감수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반면에 중국은 정부가 R&D부터 양산, 시제품 구매, 데이터 수집까지 풀 패키지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중국이 좀 그런 점에서 무서운 게 지자체한테도 점수 할당 같은 것도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목표 딱 설정 있으면은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KPI, 그러니까 그 1년 목표치에 그냥 점수표에 넣어버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막 저렇게 보조금을 준다던가 각종 유인책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가자 한다고 해서 주가 다 같이 우리도 할게 이건 아니니까 그런 점이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이해됩니다. 그럼 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게 좀 와닿았거든요. 다음으로는 그럼 휴머노이드 투자 관점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궁금해요. 왜냐면은 지금 너무 초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초기에는 종목 고르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정말 말 그대로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투자 팁이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휴머노이드 산업은 초기 단계가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건데요. 과거 전기차 산업을 떠올려 보시면요. 전기차 침투율이 10%가 넘어가기 전에 흔히 이제 2차 전지 소부장이라는 기업들이 랠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도 똑같은데요. 초기에는 이제 완성형 로봇이 아니라 핵심 부품주 이제 소재주들이 실적이 먼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은 다양한 완제품 휴머노이드 업체들을 고객사로 둘 수도 있고요. 또 OEM 공급을 통해서 수익 안정성이 높으면서도
초기 시장 진입의 수혜를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투자 관점에서 첫 번째로 휴머노이드 관련 부품주의 선행 랠리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가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진입을 했을 때 완성형 휴머노이드를 제작하는 완제품 제조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비유를 해주셨듯이 약간 이런 거죠. 전기차 랠리 딱 이해하기 쉽게 보면은 완성된 전기차 주식들이 올라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그런 거기에 공급하는 배터리 회사라든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또 재료를 소부장 업체들이 뭐 소재, 부품, 장비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먼저 또 그리고 많이 오르기도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같은 패턴으로 한번 보면 좋겠다. 이 네,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팁까지 주셨는데 이제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과연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소부장 알짜 기업이 뭐가 있는가 이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을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타이거 ETF가 이런 중국의 휴머노이드 기술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5월 27일에 ETF를 하나 신규 상장을 합니다. 5월 27일이요? 네, 맞습니다. 따끈따끈하네요. 네. ETF 이름은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입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전반 그리고 그 핵심 부품 공급망에 속한 주요 기업 20종목에 투자를 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는 앞서 말씀드린 부품주의 이제 선행 랠리부터 시작을 해서 완제품 제조 기업까지 이어지는 이 전략을 반영을 해가지고 초기에는 이제 부품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요. 점차 완성형 기업의 비중을 높여가는 리밸런싱 구조로 ETF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의 딥시크 같은 기업들은 아직 비상장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투자하기에 조금 어려우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ETF는 로봇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이들과 밀접한 뭐 부품 공급사나 센서, 뭐 AI 칩 같은 핵심 기술 기반 기업들을 담고 있어서 직접 개별 종목을 담기 어려우시다면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로 휴머노이드 산업 전반에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유망해 보이는 산업인데 잘 모르면 ETF로 소위 퉁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산업을 포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ETF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제약 이런 건 제가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노령화 시대, 고령화 시대니까 이제 그 산업은 클 수밖에 없다 하면은 헬스케어 ETF 이런 거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이제 마음의 평온을 얻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골라주시는 이 종목들이 담겨있는 ETF니까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다가 나중에 좀 더 윤곽 나오면 개별 종목도 좀 더 공부해 볼 수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ETF가 또 새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휴머노이드 또 특히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쭉 정리해봤어요. 투자 포인트도 알려주시고 투자 팁도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추가로 좀 더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AI의 최종 지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컴퓨터 안에 있던 AI를 넘어서 인간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물리적 AI가 바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고 중국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산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일수록 저는 기회가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부품주부터 완성형 기업까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새로운 메가 트렌드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ETF 이름 뭐라고 하셨죠? 타이거 차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ETF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ETF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